안녕하세요. 이지스타트입니다. 오늘 장은 코스피 지수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1% 이상 하락하며 2600선 밑에서 마감하였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자 글로벌 긴축에 대한 경계감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이 상당히 많은 관계로 매출과 재무 이런 부분들은 건너뛰고 포인트만 짚어서 말씀드릴 테니 관심이 가는 종목이 만약에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분석하시고 계획성 있는 투자 접근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6월 9일이죠. 어제 유튜브 관심 종목으로 TK 케미칼을 업로드를 시켰습니다. 영상을 보신 분도 계실 테고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약간 선침해적인 포지션이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충분히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갑니다 라는 말씀을 또 전달했죠. 그리고 바로 직전에 매집봉도 있고 앞전에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장대 양봉 하나 정도 볼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일단 오늘 이 강한 수급과 양봉이 나온 걸로 봐서 이후에 눌림목을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제 포지션이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미리 제가 어저께 영상이 좀 늦게 업로드 됐다면 오늘 아침이라도 접근하신 분이 계시다면 일단 수익을 축하드리겠고요. 그리고 현재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뿐더러 그 다음에 만약에 눌림목이 온다면 만약에 공략을 못하신 분들 또한 그 눌림목을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드린다고 해서 이렇게 하루 만에 또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시간을 좀 투자해서 또 서서히 수익을 만들어 갈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항시 이제 비중 조절을 여러분들이 필히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관심 있는 첫 번째 종목은요, 더구전자입니다. 더구전자는 아이폰 카메라 모듈 관련성이 있는 기업이고요. 차트를 이렇게 보자면 강한 상승 이후에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매집봉들이 나오면서 주가의 어느 저점을 조금씩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방 가이드라인, 손절라인으로는 한 7,400원 중반 정도, 한 7,450원 또는 7,480원 정도를 잡고요. 오늘 종가부터 분할 매수의 영역이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7,700원, 7,900원 초반 정도를 이제 앞전에도 강하게 뚫고 계속 지속적으로 흔들다가 조금 안정시키면서 좀 안착하는 듯한 주가의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꽤나 괜찮은 단기적인 차트의 흐름 또한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강한 상승이 나왔다면 점차 이제 파동을 줄여가면서 주가를 좀 진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재차 이제 우상향을 하게 되면 또다시 이제 파동을 키워나가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더구전자도 단기적 흐름에서도 괜찮은 흐름이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차트를 이렇게 크게 해서 보자면 차트는 굉장히 괜찮고요. 과거 이런 하락의 흐름에서 강한 수급을 통해서 어떤 주가의 흐름을 바꿔오고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그림에서 이제 저점도 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한번 상승이 나온다면 역사적 신고가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차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 타점을 잘 잡고 내 평단을 어느 정도에 맞추고 내가 손절 라인을 이지스탁은 7,480원, 50원을 얘기했지만 나는 좀 길게 보고자 한다면 손절 라인을 어디까지 잡고 체계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겠다 이런 계획성 있는 매매를 하신다면 더구전자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흐름에 수익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보이는 주가의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삼양식품을 보겠습니다. 삼양식품은 음식품 관련주죠.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재료 관련, 사료 관련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 상품에 대한 가격을 픽스하는 기업들이 또 아마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판매하던 제품의 가격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로 인해 또 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또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삼양식품도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트적으로 보자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87,850원 이 가격대를 지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한번 상승을 시키고 그 가격 부분에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또 이 가격이 많이 다시 온다면 또 역시 지지를 받고 재차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하방 가이드라인 손절 라인은 한 86,800원 정도, 86,800원에서 한 86,500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있겠지만은 그 부분을 잡고요. 오늘 종가부터 분할 매수 영역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서 내일 바로 급등이 나오고 상한가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건 아니니까요. 항상 체계적인 분할 매수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차트를 크게 해서 보자면 차트 흐름 또한 괜찮습니다. 신고가를 만든 이후에 신고가를 어느 정도 다 반납을 하고 재차 이제 지지를 받아주는 흐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현재의 주가가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가격 라인에서 크게 멀지 않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만약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격보다 상당히 많이 이렇게 올라가 있다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단기적인 흐름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지스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격 대비 크게 오르지 않았네? 그럼 여기서 사놓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가격에서조차도 여러분들이 조금 여러분들한테 유리하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평단을 만드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분할 매수는 필수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되겠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삼성출판사를 보겠습니다. 삼성출판사는 이제 저출산 관련주고요. 저희가 많이 이제 듣고 많이 알고 있는 아기상어 거기에 대한 이제 IP에 관련돼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은 최근에 이제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죠. 상한가를 만들고 상한가를 그대로 다 빼버렸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한가 자체가 약간 매집의 냄새가 좀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3만원을 또 강하게 뚫었던지라 또 최근에 하루 전날 이제 3만원을 지지 받아주는 모습 또한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 종가부터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하방 가이드라인은 제가 밑에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27,650원이 있는데 이 가격보다 좀 더 밑에를 잡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26,500원 정도, 26,500원 정도를 하방 가이드라인으로 좀 잡으시고요. 오늘 종가부터 26,500원까지 분할 매수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현재 이제 주가의 위치가 바로 갈 것 같다, 쉽게 말해서 N자형인 것 같다 해서 여기서 몰빵을 하신다거나 그렇게 대응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하방으로도 어느 정도 열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시간 투자와 분할 매수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차트가 이쁠지 몰라도 내일이 되면 또 차트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히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차트를 좀 더 크게 해서 보자면 마찬가지로 이제 신고가를 만든 이후에 신고가를 만들 때도 올리면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죠. 그래서 상승할 때 거래량이 터지고 내려올 때 거래량이 이제 죽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큰 그림에서 눌림목으로 접근한다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단기적으로도 또는 이제 중장기적으로도 삼성출판사가 차트의 흐름이 나쁘지 않다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국도화학을 보겠습니다. 국도화학은 화학주고요.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성이 깊은 기업입니다. 제가 이제 4월 6일 날 관심 종목으로 유튜브에 한번 올렸었는데 그 뒤로 주가가 지지부진했고요. 주가가 또 하락을 했죠. 하지만 제가 보는 손절 라인은 깨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손절을 깨지 않았다면 체계적인 분할 매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손절하지 말고 추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홀딩을 해서 저희가 이 주가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이제 제가 다시 이제 관심 있어 했던 그 가격 부분까지 한번 가격에 왔다가 살짝 되돌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도 관심이 많이 가는 종목이고요. 일단 차트적으로 보자면 하방 가이드라인은 48,45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49,850원 그 가격까지
48,450원까지 오늘 종가부터 분할 매수의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중장기적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국도학이라는 이 종목 자체가 제가 뭐 4월 6일 날 영상에도 올렸지만 굉장히 좀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뭐 평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평단을 내가 납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서 계획성 있는 매매를 하신다면 나쁘지 않은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트를 이렇게 크게 해서 보자면 이 종목 또한 신고가를 갖고요. 신고가를 만든 이후에 신고가를 만들고 거의 뭐 절반 정도, 절반 이상을 또 이제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닥권에서 어떤 지지받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가격대라는 게 말 그대로 그 앞전에 그 부분에서의 어떤 지지를 받아주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가격이라는 거는 그 가격만 오면 누군가가 그 가격을 깨지 않게 지켜준다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분할 매수의 영역으로 잡고 손절 라인을 잡아본다면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도화학도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극동유화를 보겠습니다. 극동유화는 제가 이제 2월 24일 날 이날이었죠. 관심 종목으로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2월 24일 날 영상에서 보시면은 싫어요도 누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냥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때 급등할 때 물리신 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때 의견으로 위에서 보지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제가 여기도 동그라미 쳐놨지만 이 종목은 밑으로 빠질 것이다. 이 밑에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모아가시는 쪽으로 접근을 하셔라 라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이 상단에 급등할 때 물리신 분들이 듣기에는 너무 터무니없는, 그 당시에는 이제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일 수도 있고 좀 듣기 거북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저 역시도 제가 보유한 종목에 대해서 좀 반대에 안 좋은 얘기를 한다면 저 역시도 뭐 주식 투자하면서 기분 나빴던 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으나 기술적으로 분석해 보면 저희가 이 상단에서의 접근에서 버티는 것보다는 하단을 기다렸다가 이런 되돌림 자리에서 저희가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예측대로 주가가 흘러갔고요. 제가 4월 22일 날 이 당시에 좀 늦었지만 공개방에 종가 베팅 관심주로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건너서 또 급등이 나왔고요. 그 당시에 영상을 보자면 제가 5,050원을 확인하러 갈 확률이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5,050원을 터치를 했었고요. 이 가격 부분에 가시면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고 포지션을 재정비하십시오라고 의견을 드렸는데 극동유화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100%가 아니라 뭐 300% 정확하게 제가 예측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뭐 저 역시 제가 이제 뭐 아무래도 유튜브에 영상을 속된 말로 박제를 시켜놓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뭐 아닌 얘기를 거짓말을 제가 할 수는 없으니까요. 2월 24일 날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그 흐름을 아시게 될 거고요. 저희 공개방 회원님들 또한 4월 22일 날 제가 종목을 공유해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떳떳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여전히 차트가 좋은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관심을 이제 봤던 이제 조금 늦었지만 이때보다 직전에 이 흐름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약간 비슷한 포지션이라 보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 이제 시장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하시고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긴 호흡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종가부터 길게 보시는 분들은 한 3,615원, 3,600원까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흐름대로 또다시 뭐 재차 상승이 강한 상승이 나와서 이제는 5,050원을 강하게 뚫을 것이다. 또 저희가 뭐 예측할 수는 있겠으나 시장이 이때와 또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뚫지 못하고 아니면은 아예 시도도 못하고 뺐다가 뭐 3,900원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3,900원을 지지받고 올릴지 아니면 3,600원까지 지지 압박을 주고 상승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항시 분할 매수로 만약의 경우는 대비한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차트를 뭐 크게 보자면 강한 상승 이후에 그 다음에 가격 조정 충분히 받았고요. 기간 조정 받았고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의 방향을 바꾸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격하기보다는 눌림목을 공략해라 라는 의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흐름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3,900원이란 가격도 제가 미리 그어놨지만 이 가격까지 압박 주고 다시 갈 수 있는 부분 한 번 더 확인시켜 드리고요. 그 부분 유념하시면서 매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창해 에탄올을 보겠습니다. 창해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제가 3월 30일 관심 등록해서 이제 공개방의 중장기적 관점으로도 드렸었고요. 그 전에도 과거에 한번 중장기적 관점으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언급을 했던 종목이고요. 꾸준하게 이제 좀 모아가실 수 있다. 모아가시면 좀 시간은 걸릴지언정 이후에 좋은 흐름으로 좋은 수익으로 보답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적으로 보자면 이제 에탄올 관련주고요. 주류업에도 관련성이 있는 기업입니다. 차트를 이렇게 크게 해서 보자면 큰 상승 이후에 강한 상승 이후에 차트가 거의 횡보하는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코스닥 종목은 코스피 종목과 이제 코스피 대형주들과 좀 다르게 이런 횡보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상승의 힘이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는 아니겠지만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제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어떤 이 큰 박스를 보시고 모아가시는 쪽으로 접근을 하시라고 의견을 드렸던 거고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런 시간 투자를 하는 게 꺼려지시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사서 일주일 이내 또는 한 달 이내에 20-30% 수익을 내고 싶어 이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좋은 종목을 외면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장이 안 좋을 때는 크게 이렇게 빠지지 않는 종목들을 모아가서 수익을 만드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 매매의 또 다른 기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잘 유념하시고요. 다시 한번 이제 차트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중장기적으로 봤는데 단기적으로 물론 윗골이었지만 큰 상승이 한번 나왔었고요. 이걸 매집봉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집봉으로 보고 있고 제가 이제 5월 27일 날 사실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갖고 있었는데 조금 타이밍이 늦었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어제 제가 종가 베팅을 해서 오늘 오버나잇으로 팔고 나왔기 때문에 오늘부터 계속 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일단 오늘 종가부터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14,150원을 하방 가이드라인으로 잡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제 단기적인 흐름이 장세도 본다면 조금 단기적인 이런 급등을 노리기에는 조금 힘이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스탠다드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13,500원을 하방 가이드라인,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예쁘게 차트를 만들어 놓고 주가를 다시 다 빼는 경우가 10종목 중에 5종목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장이 안 좋을 땐 그 이상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가부터 13,500원까지 분할 매수의 영역으로 보시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지금 제가 봤을 때 차트가 이제 괜찮기 때문에 가기 전에 또 골도 한번 팠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대응하시기 어렵다면 13,500원이 깨졌을 때 자르고 다시 이제 강하게 돌아온다든지 아니면 그 가격을 다시 회복할 때에 여러분들이 공략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유념하시고요. 아무래도 이런 1년선 241선 1년선 부분을 자주 위아래로 이렇게 흔드는 종목들은 고를 팠다가 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유념하셔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이 종목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오늘 500 이렇게 담지 마시고 오늘부터 체계적으로 몇 분할을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획성을 갖고 접근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경농을 보겠습니다. 경농은 이제 농약, 이제 비료 관련주고요. 경농 말고 또 조비라는 종목이 꽤 유명하죠. 근데 이 조비의 대주주가 경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낫다 못하다의 얘기보다도 조비가 좀 더 가볍게 날아갈 수도 있고 경농이 또 힘이 좋아서 날아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나 일단 제가 지금 보는 종목은 경농이니까 조비도 한 번 더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거고요. 일단 차트적으로 보자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12,300원에서 12,600원 정도 되는 가격을 이제 뚫고 안착해서 이제 재차 지지를 받는 흐름에서 급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직전 고점에 대한 매물을 좀 소화하는 매직봉으로 좀 해석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종가부터 하방 가이드라인 11,850원까지 분할 매수의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농업 관련해서 사료 이런 종목들이 곡물 사료 종목들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또 지금 뭐 그런 식량에 대한 이제 좀 부족함이 인플레 때문에 생긴다면 이런 비료 관련된 종목들 또한 어떤 이슈로 인해서 또 급등이 나올 수 있고 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순환매를 또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요. 차트를 이렇게 크게 해서 보자면 제가 이제 뭐 4월 19일 날 과거에 2021년 4월 19일 날 또 관심 종목으로 드렸던 내용이 있었네요. 여기 위치인데 그 뒤로 한번 상승을 봤던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뭐 차트를 다시 이렇게 크게 해서 보자면 차트가 이제 강한 상승 이후에 하락, 그다음에 횡보 구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큰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포지션이고요. 이 박스권 기준으로 본다면 약간 무릎 정도 되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바로 이 박스권 상단을 재차 공략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또 쌍바닥을 만들고 더 강한 상승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의 영역으로 보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시켜 드리는 거고요. 앞전에 이렇게 박스권 상단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부딪힌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뚫고 앞에 이제 고가까지 신고가까지 또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에 온다면 전량 매도 하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분할 매도를 통해서 익절을 하시면서 남은 잔여 물량으로 최대한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 요령 또한 여러분들이 발휘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종목으로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우리바이오를 보겠습니다. 우리바이오는 이제 의료용 이제 대마 관련주고요. 또 원래는 이제 전기전자 섹터에 속해 있었는데 뭐 디스플레이 관련주였죠. 그래서 이제 여전히 주요 고객사로 LG 디스플레이 및 LG전자가 주요 고객사로 있습니다. 일단 오늘도 살짝 윗꼬리를 달고 이제 빠졌는데 최근에 이제 3월 29일 날 상한가를 만들고 그대로 이제 무너졌죠. 제가 봤을 때는 마찬가지로 어떤 매집을 위해서 이 상한가를 만들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차트적으로 보자면 일단 하방 가이드라인을 3,340원 이 가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거의 뭐 제가 10원 단위까지 언급을 할 정도로 이 가격이 꽤 중요하다 보고 있고요. 이 가격을 좀 지켜줘야 될 거고 오늘 종가부터 이 가격대까지 분할 매수의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바로 급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죠. 체계적인 분할 매수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하방 압박을 줄 때에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응의 차원에서 분할 매수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차트를 크게 해서 보자면 이 종목도 이제 과거 대비 이제 좀 많이 빠졌었죠. 많이 빠졌었는데 굉장히 강한 수급을 통해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이 상당히 눈에 띄고요. 그 수급을 만든 이 상승세에서 그 상승세를 어느 정도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재차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한가가 만들어졌죠. 수급이 들어오면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굉장히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 어떤 주가의 흐름을 바꾸고 있다라는 흐름에 저희가 공략을 할 수 있는 위치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 또한 충분히 이런 종목을 많이 발굴을 하셔서 공략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바이오 이 종목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JNK 히터를 보겠습니다. JNK 히터는 이제 수소차 및 이제 수소차 부품이죠. 부품 및 이제 수소 산업에 관련성이 매우 깊은 종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몇몇 종목들 뭐 대장주라고 얘기하는 종목들 중에 이 종목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종목이 될 수도 있고 대장주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차트적으로 보자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6,280원이란 가격을 강하게 뚫고 그 가격을 깼다가 지지를 받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차트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인 상승 또한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차트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단타를 쳐서 조금 수익을 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방 가이드라인으로 한 5,900원대를 보겠습니다. 5,920원이랑 5,900원 이 언저리를 볼 거고요. 오늘 종가부터 분할 매수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상한가는 아니지만 앞전에 꽉 채운 이제 장대 양봉을 만든 이후에 뺐는데 바로 직전에 이제 우리바이오처럼 어떤 매집의 목적이 있는 양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크게 해서 보자면 저희가 수소 산업은 전반적으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산업군인 건 확실하고요. 그다음에 과거 대비 신고가 대비 이제 고가 대비 많이 하락했죠. 그러다가 어떤 바닥권에서 이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주가가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바이오랑 어떤 맥락이 비슷한 흐름이죠. 제가 봤을 때는 JNK터가 굉장히 차트가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는 차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차트를 공부를 많이 하셔서 타점을 잡으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단기적으로 이제 직전 매물대를 또 소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감안하셔서 여러분들이 체계적인 대응을 하신다면 단기적인 급등도 가능하고 중장기적으로도 모멘텀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관심을 계속적으로 둘 수 있는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IS 동서를 보겠습니다. IS 동서는 폐기물 처리 관련주고요. 제가 1월 17일 날 올해 초였죠. 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1월 17일이면 이때 유튜브 영상으로 올렸었습니다. 제가 1월 12일 날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었고 1월 17일 날 유튜브에 올려놨고요. 그 당시 이제 이 눌림목의 되돌림 이런 뭐 저점에서 샀다면 저점 대비 대략적으로 30% 정도 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1, 2, 3월 달 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 상승에 대비해서 눌림목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종가부터 44,500원까지 분할 매수의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보신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이 폐기물 처리 관련주는 이제 폐기물 산업 자체가 이제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말 그대로 폐기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몇 종목 볼 수 있는 종목이 없습니다. 그 중에 IS 동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다른 기업을 또 M&A 하고 이런 공격적인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하고요. 차트를 이렇게 크게 해서 보자면 이제 마찬가지로 차트가 뭐 이런 뭐 고가 지금 이 고가를 볼 내용은 아니지만 어떤 흐름에서는 이 큰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서서 이제 저점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고 앞전에 이런 고가를 뭐 다시 한번 공략했다가 다 뺐다가 어떤 매집이 들어와서 재차 큰 상승을 볼 수 있는 큰 그림에서 그런 흐름의 차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단기적인 흐름도 나쁘지 않고요. 단기적인 흐름에서도 어떤 차트의 흐름이 상당히 좀 괜찮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고점 대비 많이 하락했고 주가가 이런 추세를 깨지 않고 또 이제 흐름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쌍바닥이 보여서 더 큰 상승으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IS 동서도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종목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괜찮았고요. 더 종목이 제가 봤을 때 좋은 종목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긴 시간 영상을 보시기도 힘들 거고요. 저 역시도 이렇게 많은 종목을 한 방에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또 혼자서 이제 녹화하고 편집하고 하려니까 상당히 앞이 깜깜한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영상을 녹화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에는 뭐 매출이나 이런 부분을 제가 또 중간중간에 소개를 해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소개시켜드린 종목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서 매출도 찾아보시고 재무 상태도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재료로 어떤 소재를 갖고 있는 기업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꼼꼼히 분석하셔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모으신 돈을 투자해서 수익을 날 수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 될지 한번 잘 선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고요. 항상 가정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